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정치권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4.15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라고 하면은 PK를 많이 뽑죠. 부울경이라고도 하고요. 이쪽에 민심의 향방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그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요, 경남 양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게 2012년 대선 출마하면서 도지사 사퇴한 이후에 8년 만에 복귀한 건데요. 이 낙동강 전선이라고들 흔히들 얘기하죠. 여기에서 김두관 의원이 이른바 동남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직접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김두관입니다. 이 험지라고 하면 험지죠. 그 낙동강 쪽이요. 예, 험지라고 하지만 또 우리 후보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네. 또 한편으로는 해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지역구를 바꿔서 수도권에서 이 PK로 양산으로 옮긴 이유 좀 한 말씀 듣고 시작을 해보죠. 김포 시민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좀 그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요. 네. 부산, 울산, 경남 소위 PK 지역이 자유한국당의 일당 독점이 네. 부활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거든요. 네. 2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네. 저에게 당에서 요청을 했고 제가 거절할 수 없어서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네. 양산으로 출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양산에서 신고식을 처음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하고 예. 양산시에 또 기자 간담회하고 시장시의회 또 시민사회단체 어르신들께 인사드렸습니다. 분위기는 어떤가요? 하루 만에 분위기 파악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민심은 어떻습니까? 그쪽은? 제가 이제 경남도정을 하면서 네. 양산에 관심도 많이 가져 있었고 예. 또 경남도민들하고는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어서 네. 사실은 양산 민심을 전혀 모르지는 않고요. 네. 또 얼마 전부터는 이제 우리 양산의 시의회 의원님들 또 관계자분들께서 출마 요청을 많이 했고 네. 또 양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양산 발전에 대한 기대들이 있어서 그런지 또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2012년도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요, 도지사를 네. 사퇴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남도민들은 굉장히 섭섭했을 수 있어요. 김두관 의원에게. 그렇죠. 2010년 10년 전 일인데요. 예. 사실은 무소속이었지만 낙헌 도지사였는데요. 예. 처음으로 우리 도민들께서 선택을 해주시고 기대가 있었는데 예. 제가 통합민주당의 대선 행선에 참여하면서 네. 도지사를 중도에 사퇴해서 경남 350만 경남도민들에게 상처를 많이 드렸고요. 예. 사실 8년 동안 도민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 당의 참 좋은 지방정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그런 미안함 때문에 경남의 주요 현안이나 예산을 챙기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여권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보궐선거에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도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런 섭섭함은 좀 풀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2012년에 대선 참여하면서 사퇴한 이후에 네. 경남을 방문할 때마다 도민들에게 사죄를 했고요. 네네. 그게 충분히 도민들 마음을 풀어드리지는 못했겠지만 예. 제 진정성을 좀 이렇게 도민들께서 이해해 주셨고 몇 년 네. 전부터는 경남 지역의 사회단체나 또 네. 경총이나 이런 쪽에서 저에게 특강도 요청해서 경남을 자주 오고 했었거든요. 네. 어쨌든 도민들 제가 아무리 의정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네. 도민들에게 드렸던 상처를 다 아무리 할 수는 없지만 네. 또 속죄하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했고 또 네. 지금은 다시 열심히 또 빚을 갚는 심정으로 하라는 격려를 해주셔서 예. 제가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김두관 의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2018년 때는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예, 부산, 경남, 울산 강력지방정부를 또
들을 수 있도록 선택해 주셨고요. 네. 또 울산은 뭐 저는 경남도 18개 중에 7개, 또 부산을 16개 중에 13개 기초지방정부 책임자를 우리한테 맡겨줄 정도로 예. 저희들이 압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지방선거의 결과가 2018년 지방선거의 결과가 역대 선거 결과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민주당 예. 이름으로 예. 민주당 간판으로 승리한 것은 사실은 처음입니다. 저는 예. 2010년에 도지사에 당선돼 있지만 어쨌든 약간 연합이긴 하지만 행시의무 소속이었는데요. 네. 2년 전에는 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간판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의가 컸습니다. 예,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당에서 이쪽 PK 쪽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탁을 했다. 본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지금 상황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4년 전 20대 총선 당시보다는 상황이 좋지만 네. 2년 전 상황에 비해서는 좀 많이 어렵다라고 현장에 느끼고 계신 것 같고요. 예.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금 40석 중에 10석인데요. 네. 의원들이 의정활동이라든지 현안들을 잘 챙기고 계셔서 네. 더불어민주당이 보궐경의 지지율은 좀 다소 자유한국당보다 낮지만 네. 후보들의 개인 경쟁력이 많이 있고 또 원내에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4년 동안 잘 준비를 해서 네. 상당히 그 기대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민들께서. 네. 그래서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경쟁 상대인 자유한국당 쪽 얘기를 보면은 지금 홍준표 전 지사도 출마를 하고요. 그리고 김태호 전 지사도 출마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 두 분도 이제 지사 출신이기도 하고, 예. 뭐 정치적으로 보면은 뭐 거물급 아니겠습니까? 두 분 다? 예, 뭐 전직 그 경남도지사 세 사람이 경남 지역에 그러니까요. 출마를 예. 하고 있거든요. 네. 김태호 전 지사는 자기 고향인 거창하면 한청 합천에 출마를 하고 있고 예. 대비 후보 등록을 해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제 후임 지사께서는 자기 이제 지역인 창녕이랑 함안으릉 지역에 어제 예비 후보를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한국당 그 지도부에서 이제 중진들 험지 차출론을 요청받고 있는데 본인들께서 거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분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경남 도정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영향이 매우 컸겠죠. 당연히 컸는데 지금은 험지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고 있어서 그 자유한국당 핵심이랄까 새로운 그 총선을 주도하겠다는 흐름이 좀 배치되는 활동들 하고 계셔서 영향이 얼마나 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뭐 농반진반일 수도 있었는데 그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양산 쪽 출마 권유에 대한 얘기에서 장수는 병졸과 싸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보궐경에 이렇게 백의 종군하러 왔기 때문에 저는 병졸이 맞고요. 그래요? 본인은 네. 뭐 경남을 수비할 수 있는 수비대장이라는데 네. 그 밀양, 창녕, 함안, 어령은 한 번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 의석을 가지지 못한 곳입니다. 어떻게 네. 보면 수비라는 게 말하지만 구정궁궐이거든요. 뭐 앞장서 싸우는 것은 싫고 점잖게 구정궁궐에 앉아서 지휘를 하겠다는 것인데 도망만 치는 대장을 가장 치열하게 앞장서 싸우는 병졸에게 패한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전 대표는 본인에게 PK 수비대장 맡겨주면은 40석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예. 민주당은 이번 목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10석이니까 25% 석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네.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가반을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네. 제 고향인 그 경남 사천 하동남에도 아주 경쟁력 있는 그 항인성 전 그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나갔는데도 상당히 지지율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남 16군데 중에 절반 정도 선전할 것으로 우리 당의 민주연구원의 그 여론조사 지표도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들 어쨌든 선전하려고 만만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람도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뭐 윤건영 실장 같은 경우에 김두관 의원께서 좀 출마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안 한다 그랬잖아요. 수도권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좀
그로 쪽에 출마하시는 것 같고요. 예. 우리 이제 그 북강설은 현장에서 또 준비하시는 두 분이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예. 괜찮게 선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쪽 PK 혹은 뭐 낙동강 벨트 뭐라고 표현을 하든 간에요. 이쪽에 출마를 좀 고민하고 있는 여권의 이른바 좀 핵심 인사라고 할까요? 눈여겨볼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현재 저희들 총선 준비가 거의 완료가 돼서 네.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우리 김해 양산 또 부산의 북강서 사상구 북강서갑 이런 쪽에 진용이 잘 짜졌습니다. 네. 북강서에 이제 윤건현 상실장에 대한 요청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네.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추가로 뭐 투입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요, PK 쪽, TK도 마찬가지인데, 물갈이 비율을 꽤 높일 거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 아닌가요? 정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쇄신과 혁신의 그런 공천으로 잘 이어지면, 네. 합리적 보수 또 개혁적인 인사들이 잘 이렇게 진용이 짜지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한국당 공천 좀 있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친한교안 세력 중심으로 물갈이를 할 거로 그렇게 예상이 돼서 네. 저희들 어쨌든 간에 반사이익보다는 저희들이 잘해서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예. 근데 좀 지금 그 경남 지역에서 뭐 정치 구도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많이 있습니다. 뭐 조선 플랜트 그리고 뭐 탈원전 정책 뭐 요거의 여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경남 지역의 이 경기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좀 청사진이 있으신가요? 예, 탈원전 정책은 아무래도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에너지 전환 정책이고 이게 세계적 추세이고 장기 과제인데 당장 진행되는 게 아닌데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전통적인 조선하고 자동차, 석유화학 이런 게 우리 항공 예. 이게 이런 게 부산, 경남, 울산에 제조업이 강한 강세 지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서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네. 아시다시피 작년에 미중 무역 갈등도 있었고 또 글로벌 경제 여건이 그래서 좋지 않잖아요. 네. 여기 우리 정부가 책임에서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이게 경제 상황이라는 게 누적되어 온 결과인데요. 네. 그래도 작년 올해 이어서 우리 조선 수주가 다시 중국을 뛰어넘어서 1위를 저희들이 뺏어왔거든요. 네. 그리고 또 부산은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이런 걸로 해서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신경제 활성화 네. 이런 차원에서 다시 좀 경제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애를 쓰고 있고 또 우리 시도민들도 좀 더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 수도권과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곳이 보울경 동남권이거든요. 네.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기고 경남은 항공기계, 부산은 금융물류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좀 투입된 것도 네. 이 보울경의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어쨌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권 국회의원들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오기도 했고요. 하여튼 어렵지만 보울경 경제를 살리는 게 대한민국 미래를 살리는 그러는 차원에서 저희들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지금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기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큰 틀에서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보울경 경제를 살리는 방향이다 이런 걸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2010년에 동남권 특별자치도 또 신동남권 시대를 표방하면서 양산을 보울경의 상생 특구 또 수도권 대도시 강력교통본부처럼 동남권 교통본부를 양산에 설치해서 운영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홍준표 지사 때 이 동남권 전체 구상이 조금 진행이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재작년 우리 보울경 시도지사들을 우리 당이 맡은 이후에 네. 오거돈 시장, 송철호 시장, 우리 김경수 경남지사 이런 분들이 메가시티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울산,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부산 이렇게 포함을 해서 예. 또 동망하고 철도망 이런 걸 해서 메가시티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만이
또 수도권하고 선의의 경쟁이 되고 또 북극 항로 개척도 지금 우리 부산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완전 이 부의경이 새로운 그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고 금융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구상을 지도지사들이 하시는 거고 정치적 뒷받침을 뭐 국회에 와 있는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죠. 그 최근에 응원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보면요. 예. 그 민주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요. 조금 하락세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인사 영입 관련해 갖고 인재 영입 관련해 갖고 잡음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긴장감 갖고 계시지 않나요, 당에서?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 당 인재 영입 부분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뭐 사과드리기도 했는데요. 네. 또 문석균 후보하고 어제 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 네. 당에 누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께서 결단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네. 제2국무회의 시도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뭐 제 제안을 받아서 청와대에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시도지사분들하고 대통령 어제 회의도 하고 네. 또 전염병 전문가들 모셔서 간담회도 하고 좋은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제 경험으로 보면 메르스 사태 때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응을 잘해서 네. 보건복지부보다 더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은 바도 있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초당적으로 협조를 해야 돼요. 이 전염병 문제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정말 좀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방역당국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정말 유기적으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대처를 해야 되고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방역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한 문제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야당의 눈으로 보면 정부의 대응이 위협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 정부와 지방정부들이 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창원 성산이요. 예.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있는데 요거 후보 단일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심상정 대표께서 단일화는 없다라고 선언하셨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네. 자체적으로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정의당하고 저희들은 뭐 늘 같이 하지는 않지만 주요 사안에 대해서 공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그 보수 정당의 일당 독점이나 반개혁 형태를 막기 위해서는 저도 함께 꼭 협력해온 경험이 있는데 네.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그 점에 있어서 우리 당의 전략 단위에서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요.